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회원분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음, 최근에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좀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방송에 앞서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시는데 사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의 어떤 등락은.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일단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든 뭐 안 좋은 기업이든 뭐 대체로 다 하락을 하죠.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약간의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할 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면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시장보다.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이상한 애들도 오르긴 하지만 시장보다 더 월등히 강한 애들은 확실히 시장이 강한 애들이 실적이 좋은 애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 회사라면 시장이 상승할 때 혹은 상승할 것 같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 두면 상당히 뭐 좀 수익률에 플러스가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은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의 제목들을 좀 보니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쭉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한 몇 개월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코스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고점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는 반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 오히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의 어떤 짧은 생각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뭐 안 맞겠죠. 안 맞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어, 사실 시황이라는 어떤 큰 어떤 내용을 보긴 하지만 사실 본다고 뭐가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맞추기도 어렵고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꼭 봐야 된다면 시황을 본다면 매일매일의 어떤 뭐 외국인이 얼마 사고 팔고 이런 뉴스들보다는 조금 몇 개 이제 지표는 꼭 보는데요. 특히 이제 보는 것들 중에서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몇 개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죠. 어, 수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꼭 확인을 합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꼭 보는데 이 수출 증가율이 좋아지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확신하는 사람들의 매수세들도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출 증가율을 꼭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수출 증가율은 어떤 것이 먼저 선행할까 수출 증가율보다라고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대체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보다는 선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을 중요하게 보지만 앞서서 ISM 제조업 지수도 또 반드시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ISM 제조업 지수와 수출 증가율이 상승을 할 때 혹은 하락을 할 때 이것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요 언저리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ISM 제조지수 수출 증가율들의 어떤 반등을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이렇게 딱 반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요때 좀 이렇게 의심스럽거나 겁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저 지나서 본격적으로 오를 때 지수가 오를 때 얘네들 ISM 제조 지수와 수출 증가율들이 진짜로 오르는구나를 같이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들이 좋아지고 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코스피보다도 이 ISM 제조업 지수보다도 조금 더 빨리 선행하는 것이 저희가 좀 보기에는 그 중국의 PMI인 것 같아요. 중국 PMI. 근데 이게 단점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너무 리스크가 커지죠. 예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ISM 제조업 지수를 보기 이전에 꼭 PMI까지는 중국 PMI까지는 꼭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 PMI보다도 살짝 더 선행하는 것이 중국의 신용이거든요. 중국의 신용이 반등을 하고 나서 PMI가 반등을 하고 조금 있다가 한 뭐 1, 2개월 안쪽으로 혹은 2, 3개월 안쪽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ISM 제조지수와 수출 증가율들이 같이 쭉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것들은 동행할 때도 있지만 좀 후행하는 느낌도 많고요. 그리고 OECD 선행 지수들도 선행하거나 선행한다기보다는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코스피의 어떤 불안할 때 여기가 바닥인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때 PMI를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략하게 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붉은색의 중국 신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대략적인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MI를 볼 텐데 PMI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같은 일시적인 이런 상황을 뺀다면 이 평균 이 50과 이 49 사이에서 대부분 바닥을 형성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뭐 추가적인 어떤 큰 하락보다는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코스피 역시도 바닥의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이것 말고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나 뭐 테이퍼링, 금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뭐 금리를 인상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당장 내년에 할까? 뭐 과하게 할까?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좀 보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최근에 지수가 아니고 그 시장의 대형주들의 낙폭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낙폭이 진행되고 지금 보는 건 주간 차트인데요. 대부분 뭐 20 몇 프로 대형주가 20 몇 프로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의 하락이 이 정도로 많이 진행될 때가 흔히 바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좀 보면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 보면은 과거 한 15년 뭐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이렇게 한 25% 정도가 평균 하락률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2008년 리먼 사태는 좀 다르니까요. 제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뺀다면 지금은 하락이 거의 올 만큼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면 과거 뭐 같은 기간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40% 가까운 어떤 하락률을 보였는데 지금 그런 하락률의
근접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의 하락이, 이거 평균으로도 한번 볼까요? 평균으로 좀 보면 시가총액 30개, 상위 30 종목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좀 보면 평균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평균이 지금 21% 정도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어떤 걱정들, 이 반도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그 말은 가격이 이미 다 대부분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의구심이 확실히 좀 있을 정도인데, 지금 보면 고점 대비 그래도 많이 어, 조금 그 진정돼서 그렇지 한 4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어,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보면 뭐 환율도 1200원대를 터치했고, 코스피도 2900 근접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라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00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3,000은 하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2,900 정도에서 좀 중요한 어떤 지지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일단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먼저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 저희가 자주 보는 MACD 지표를 보면 이미 여기의 고점과 여기의 고점을 봤을 때 고점은 높아지는데 MACD는 상당히 많이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들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긴 하지만 이미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던 상황이라 조정은 불가피해 보였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시장이 이 언저리부터는 그러니까 이 언저리부터는 과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또 많이 빠져야 정상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시장에 버티는 과정 안에서 코스피의 높았던 PER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고점을 찍었던 PMI는 이미 바닥 근접했고, 그것을 선행하는 중국 신용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시장은 모르겠지만 뭐 분명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일시적인 어떤 뭐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좋은 회사, 특히 낙폭이 과대한 중소형주 중에는 대형주가 아까 보면 20 몇 프로 하락했을 정도면 중소형주 정도는 한 4, 50% 하락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회사들도 좋은 회사임에도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적보다도 나중에 주가가 지수가 회복될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진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고 주가가 많이 빠진 애들이라면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역시나 소설이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했다 생각을 하고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자주 말하는 그날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일간 차트에서 보는, 코스닥에서는 그날이 나온 것으로 좀 보이긴 하고 코스피는 아직이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코스피에서도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어떤 그날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시장의 여건들이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번에 무언가 바닥을 찾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자꾸 빠지네. 그러면은 가용한 현금으로 좀 더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시장에서의 일정 부분의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한번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시장이 안 꺾인다면 이 사이에서 치고 나간다면 이거는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테스트하고 다시 무너진다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겠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근데 지금은 장기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그게 지금 횡보 추세를 이탈해서 상승 추세로 간다 이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면서 좋은 주식을 조금 이렇게 더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생각은 또 시황과는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